이 영상에는 매트릭스 3부작 전체에 대한 중요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매트릭스 안의 기계사회에는 보스급 캐릭터가 2명이 있습니다. 아키텍트와 데우스 엑스 마키나죠. 왜 한 명이 아니고 2명일까요? 여기에는 어쩌면 뇌과학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순서에 따라 인간의 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폴 맥크린이 말하는 일명 삼위일체 뇌입니다. 삼위일체 뇌에서 최초로 생긴 부위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알복합체입니다. 이는 진화 단계상 파충류 때부터 있던 뇌라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물의 생존을 위한 공격과 회피 같은 반사행동, 그리고 세력권의 관리라든가 위계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이죠. 최초로 인간을 공격한 로봇인 B166ER이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는 이러한 알복합체 수준의 생존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t B166ER's murder trial, the prosecution argued for an owner's right to destroy property. B166ER testified that he simply did not want to die. 이 로봇의 재판 장면 직후에 바로 이렇게 인간의 뇌가 생성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불교 미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꽃 문양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연화, 화생, 즉 본래 없었던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뇌가 클로즈업하는 부분에는 송과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는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인간의 의식이 생성되는 곳으로 지목했던 부위입니다. 물론 데카르트의 추정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징들을 넣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로봇도 파충류 수준의 생존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일명 포유류의 뇌, 번연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데요. 이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번연계보다 더 위에는 포유류 중에서도 고등한 영장류, 특히 인간에게 가장 발달한 심피질이 있습니다. 심피질은 이성적 사고, 언어 등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으로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뇌의 연결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삼위일체 뇌이론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전히 설명할 때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뇌이론을 매트릭스 속 기계사회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게서 우리는 파충류의 뇌, 알복합체와 유사한 특징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력권을 구성하여 위계적으로 조직화된 군집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반사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가 보이는 감정 반응이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아마도 기계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의지의 심장일 것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알복합체라면 아키텍트가 어디인지는 명확합니다. 그는 삼위일체 뇌의 심피질입니다. 컴퓨터처럼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죠. 영화에서 아키텍트는 정말 감정적인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는 건 오직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기계사회에는 삼위일체 뇌 중에서 알복합체와 심피질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봉사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동원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죠. 이런 조합을 통해서 기계사회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생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마 이 기계사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도의 지성으로 구축된 생명체일지라도 이것은 그저 생존 자체만을 위한 생존일 뿐이었습니다. 기계사회에는 자유의지도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 기계사회에는 없는 삼위일체 내의 나머지 한 부위 변연계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뭐 대충 눈치가 가시죠? 이 변연계가 인간의 감정을 생성하는 부위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반사적인 생존 본능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최적화된 경로도 아니고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나 기분을 만들어내는 부위. 한마디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느낌을 유발하는데 필수적인 부위가 바로 이 변연계인 것입니다. 독일의 뇌과학자 게르하르트 로트는 자유의지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대부분 변연계가 만들어내는 감정 반응을 기초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ven if you somehow got inside, those are agents holding him. I want Morpheus back too, but what you're talking about is suicide. I know that's what it looks like, but it's not. I can't explain to you why it's not. Morpheus believed something, and he was ready to give his life for what he believed. I understand that now.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닌데도 뭔가 꼭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변연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트리니티가 네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변연계 때문입니다. If she has to, she'll kill every one of us. She's in love. It is remarkable how similar the pattern of love is to the pattern of insanity. 네오가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트리니티를 구하기로 선택한 이유도, 또한 스미스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세상의 혐오감에 사로잡혀 파괴를 일삼는 이유도 바로 이 변연계가 작동한 결과물인 셈이죠. 결국 오라클이 궁극적으로 원한 건 기계사회의 이 변연계를 생성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기계사회의 삼위일체 뇌가 완성이 되고 자유의지를 통한 인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꼬마 사티는 오라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티는 기계사회의 생존을 위한 기능적 목적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도인 부부는 오직 사랑의 감정만으로 사티를 창조했죠. 사티가 네오와 처음 만나는 트레인맨의 지하철역 이름은 모빌 에베뉴입니다. 모빌은 아마도 림보의 철자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철자 순서 바꾸기는 네오라는 이름에서도 있었죠. 네오는 원의 철자를 바꾼 것입니다. 림보는 경계 또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라틴어 림부스에서 온 말로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셨나요? 변연계의 영어 이름이 바로 림부스의 형용사형을 이용한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I don't have an answer. I don't even know where here is. This place is nowhere. It is between your world and our world. 인간 세계와 기계 세계가 연결되는 공간의 이름이 이 림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연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I see that you are in love. Can you tell me what you would give to hold on to that connection? Anything. Then perhaps the reason you are here is not so different than the reason I am here. 이쯤에서 매트릭스의 스토리를 모두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 매트릭스의 진짜 주인공은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이 일으키려는 기계사회의 대격변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죠. 오라클은 기계사회가 변연계를 갖추고 인간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유의지가 허용되는 유일한 공간인 매트릭스는 그런 오라클의 작업을 위한 최적의 실험실이었죠. 하지만 아키텍트와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자유의지를 선뜻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둘은 함께 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영구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간적 감정과 자유의지가 끼어들면 시스템에 상당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키아누 리브스의 네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트리니티를 선택했고 매트릭스 안에는 스미스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역시나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아키텍트는 바이러스의 온상인 인류와 매트릭스를 폐기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오라클은 쿠키와 캔디의 맛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트릭스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 아주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입니다. 그녀는 스미스에게 무한한 정보와 능력을 가진 자신의 몸을 내줍니다. 그럼으로써 스미스 바이러스를 매트릭스를 넘어 기계사회 전체에 퍼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오라클은 스미스와 반대되는 사랑의 감정을 가진 네오라는 백신이 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사회가 이 백신을 얻으려면 인간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한마디로 생화학 테러리스트처럼 공갈 협박극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라클도 이러한 공갈 협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스미스에 의해서 인류와 기계사회가 통째로 다같이 멸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기계사회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생존에는 지켜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영화는 네오의 희생으로 스미스 바이러스가 소멸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마지막에 네오를 직접 흡수하면서 오라클의 자유의지 프로그램은 매트릭스를 넘어 기계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계사회에는 오라클의 뜻대로 더 많은 자유의지가 허용될 수 있겠죠. 사티처럼 감정을 가진 프로그램과 기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라클은 기계사회에서 자유의지가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었던 위기를 혁명적인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3편의 제목이 왜 레볼루션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매트릭스 안의 사람들을 다 풀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시온의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한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볼루션이 인간의 혁명이 아니라 오라클이 일으킨 기계사회의 인간화 혁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You played a very dangerous game. Change always is. Just how long do you think this peace is going to last? 그래도 자유의지가 부여되는 이상 인간과 기계사회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스미스라는 증오와 허무의 바이러스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쿠키와 캔디 덕분에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생성되는 환상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